오늘은 경사스러운 상견례 자리. 수상하셔서 어떡해요? 얘가 왜 이렇게 좀 늦나 보네요. 그런데 신부가 보이질 않습니다. 잠시 후 죄송해요. 기다리던 예비 신부의 등장에 경악하는 사람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신부가 상견례 자리에 속옷 차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좀 늦었죠. 수아, 응? 왜 이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응? 하지만 정작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는 듯한데요. 뭐 하자는 겁니까? 기가 막혀서 남의 멀쩡한 아들 앞길 막을 일 있어요? 어? 어디 정신 나간 애를 남의 집에 시집 보내려고 해? 어? 좀 진정하세요. 예? 사부인 고정하세요. 아니 얘가 요즘 좀 바빠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어? 아이고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나 오늘 어이가 없어서. 진서가 가자. 아이고 사부인. 사부인. 아이고 가시긴 어디 가세요. 오세요. 예비 며느리의 어이없는 기행에 진노한 시어머니. 아유 진정하세요. 사부인.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정보를 보고도 그런 말씀 나오세요? 끝나죠. 제 말씀이라면. 과연 이 결혼이 무사히 성사될 수 있을까요? 한 달 뒤. 어찌된 일인지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는 신혜 씨. 그녀가 뛰어들어온 것은 한 정신과 병동이었는데요. 저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이상해요. 제가 미쳤다고요. 제발 저를 좀 가둬주세요. 결혼식을 앞두고 미쳐버린 예비 신부. 그녀는 어쩌다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걸까요?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기업 입사 6년 차의 신혜 씨. 그녀는 3년 가까이 교제해온 남자친구 진석 씨와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는데요. 신혜 씨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건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왜 그래? 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엉망이 된 방안. 아무래도 도둑이 들었던 모양인데요. 엄마, 어떡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한 달 새에 2번이나? 벌써 2번째 신출귀몰한 도둑에게 털려버린 신혜 씨의 집. 못 살아. 진짜 못 살아. 그런데 그 자리엔 언제나 파담한 담배꽁초가 남아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썩을 놈? 아니 이놈은 남의 집 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왜 담배 꽁초를 버리고 가는 거야? 진짜. 과연 범인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아마 징크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징크스요? 예, 왜 있잖아요. 그 똥을 싸놓고 간다거나 하는 거 비슷한 거죠. 지들이 있던 집에 이런 걸 놓고 가면 안 잡힌다라는 미신 같은 거예요. 별 미친 다 봤네. 근데 그 꽁초를 못 잡아요? 글쎄요, 일단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이런 경우 DNA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떡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도둑. 그리고 일주일 뒤. 수상한 도둑이 신혜 씨 집에 또다시 나타났는데요.
도대체 왜 신혜 씨 집에 자꾸만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걸까요? 바로 그때 이놈! 이 나쁜 놈! 이 도대체 무슨 놈이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게 누구야? 범인의 얼굴을 확인하고 사색이 되어버린 귀자씨. 놀랍게도 도둑의 정체는 외동딸 신혜 씨였는데요. 신아야! 너 도대체 왜 이래? 아니 너 미쳤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요즘 도대체 왜 이래?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아이고 내가 못 살았냐? 엄마 때문에 다 망했어! 부족할 것 없는 신혜 씨가 자기 집에 물건을 훔치다니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 달 전 진석 씨에게 청혼을 받고 예비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게 된 신혜 씨. 잠깐만. 그런데 예. 너 어디 그래가지고 웨딩드레스 입겠니? 갑자기 싸늘해진 시어머니의 표정. 에휴, 팔뚝에 군살하고는 여자 그런 몸매 매력 없어 얘. 진석이 친구 와이프들 다 모델 같은 거 알지? 네. 아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했지만 속으론 신혜 씨를 탐탁치 않게 여겼던 건데요. 미안. 아유, 얘, 넌 주말까지 회사 일이니? 우리 시내 외롭게 하면 못 써. 아유, 엄마는 꼭 아들보다 며느리 편이더라. 저기, 오빠, 잠깐 기다려야지. 아니, 왜? 아, 뭐, 진석이가 속삭이는 거 있어?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날 시어머니라 생각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어? 무섭도록 철저한 시어머니의 이중성. 그 때문에 신혜 씨는 진석 씨에게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뒤 신혜 씨의 회사로 배달된 작은 상자. 유영수 씨가 그러죠. 오빠네 어머니? 여보세요? 나다. 아, 네, 어머니. 내가 보내준 물건 잘 받았지? 네, 받긴 했는데 이게 뭐예요? 그거 다이어트 약이다. 지금부터 먹어줘. 다이어트요? 그거 먹으면 밥맛이 뚝 떨어진단다. 얘, 신부가 하객보다 못나 보여서 쓰겠니? 이 애는 체면도 있는데. 어머니! 살 빼기를 강요하며 은밀하게 신혜 씨를 괴롭히기 시작한 예비 시어머니 영순 씨. 그때부터 신혜 씨는 영순 씨가 보내준 다이어트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했는데요. 약 챙겨 먹었니? 살은 얼마나 빠졌니? 그 꼴로 예식장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약을 먹고 있는 거니? 우리 진석이 창피하게 만들 생각 말아라. 밥 먹지 말고 약 먹어라. 약! 급기야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신혜 씨. 죄송해요. 속옷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부터 집안 물건을 훔치는 도벽까지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녀의 이상 행동은 점점 도를 더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어머니와 약혼녀 사이의 갈등을 전혀 몰랐던 진석 씨. 너 같은 게 우리 진석이 짝이라니. 내가 아주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이러시면 뭐? 진석이한테 일러 바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석아. 진석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신혜가 왜 이상해졌나 했더니 엄마 때문이었어요? 진석아, 내 말 좀 들어봐. 엄마는 오로지 너를 위해서. 됐어요. 결혼 내가 합니다. 한 번만 더 신혜 괴롭히면 다시는 저 못 볼 생각하세요. 진실을 알게 된 진석 씨는 어머니를 비난하고 신혜 씨 편이 되어주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마침내 웨딩 촬영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뭐야, 너 지금 나 찍었지? 내가! 네가 뭔데 나 찍어! 카메라 플래시에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혜 씨. 이거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사진작가 얼굴에 상처까지 내고만 신혜 씨. 그녀는 마치 피해망상증 환자처럼 보였는데요. 드레스 차림으로 거리로 뛰쳐나온 신혜 씨.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걸까요? 그녀가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한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이상해요. 제가 미쳤다고요. 제발 저희 좀 가둬주세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신혜 씨는 스스로 감금당하길 원했는데요. 너 도대체 왜 이래? 오빠,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냥 나 잊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결혼 못해. 나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러다가 무슨 짓 할지 모르겠다고. 행복한 예비 신부에서 극심한 신경쇠약 환자로 변해버린 신혜 씨. 결국 진석 씨와의 결혼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듯 보이는 진석 씨. 어딘가를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한 주얼리 숍에서 신혜 씨가 낯선 남자와 함께 나오고 있었는데요. 다정한 연인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 신혜 씨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까 본 것보다 이게 훨씬 이쁘지 않아? 하긴 뭘 해도 더 이뻐요. 신부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몰라. 아, 저기 시간 되면 오늘 웨딩 박람회 됩니까? 시간 얼마? 예비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줄 알았던 신혜 씨가 알고 보니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야? 누구냐고? 이봐요. 나 신혜랑 결혼할 사이인데 당신 뭡니까? 신혜 내 여사입니다. 누가 오빠 여자야? 우리 끝났잖아. 다시 거긴 없다고. 오빠 가자. 나 신혜야. 왜 이래? 엄마가 너 괴롭혔어?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그 나. 이봐요. 다 끝난 사이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끝나긴 누가 끝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고! 다신 껄떡거리지 마. 결혼까지 약속했던 약혼자를 배신하고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신혜 씨.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녀가 보였던 이상 행동은 전부 진석 씨와 헤어지기 위한 연극이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밤, 한적한 공원에 혼자 앉아 있는 진석 씨. 그의 표정이 왠지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 다가온 사람은 신혜 씨의 새로운 남자친구 유성 씨였는데요. 나 왜 보자고 한 겁니까? 위협적인 태도로 연적에게 다가가는 진석 씨. 혹시 연인을 빼앗긴 데 화가 나 유성 씨에게 복수라도 하려는 걸까요? 얼마 뒤 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는 바로 신혜 씨. 그리고 피고는 헤어진 약혼자 진석 씨였는데요. 과연 신혜 씨는 무슨 이유로 진석 씨에게 민사소송을 내게 된 것일까요? 피고 하진석 씨는 헤어진 연인 원고 양신혜 씨가 다른 남성과 결혼하려 하자 이를 악의적으로 파탄냈습니다. 이에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진석 씨가 유성 씨를 불러낸 그날 밤, 그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다름 아닌 휴대전화였습니다. 나 아기 지웠다고. 낙태했다는 거야? 오늘 수술 받았어. 알고 보니 진석 씨 아이를 임신했다 낙태한 신혜 씨. 이 사실을 유성 씨에게 폭로한 것이었는데요. 난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만 사실을 알고도 유성 씨 마음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진석 씨는 신혜 씨에 대한 두 번째 복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양신혜 씨 앞으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여기요. 불법 낙태 혐의입니다. 진석 씨가 신혜 씨를 불법 낙태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결국 신혜 씨는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는데 최유성 씨는 원고를 위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원고의 낙태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낙태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자 최유성 씨의 가족들은 이를 알게 됐고 결국 파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는 약혼자였던 피고 대신 뒤늦게 만난 최우성 씨와 결혼하기 위해 정신질환이 생긴 척 연극까지 했습니다. 피고는 그 배신감 때문에 낙태 사실을 알린 겁니다. 맞습니다. 내 아이를 마음대로 죽인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하고 결혼까지 하겠다는데 그냥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내가 왜 정신병자 연기까지 했겠어? 내가 아이를 죽였다고? 살인하는 너잖아! 오히려 진석 씨를 살인자라 비난하는 신혜 씨.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숨겨진 또 다른 사연은 무엇일까요? 3년 전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펀드 매니저 진석 씨. 그는 매너 좋은 엄친아로 소문난 남자였습니다. 늘 자상하게 그녀를 챙겨주는 진석 씨에게 신혜 씨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됐는데요. 얼마 뒤 신혜 씨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나타난 진석 씨. 신혜 씨 남자친구? 이야, 진짜 사랑할 만하네. 완전 연예인이신데?
진석 씨 덕분에 신혜 씨는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오빠도 이 근처에 있었어? 술 마셨나 봐. 갑자기 돌변한 진석 씨. 너 죽고 싶어? 내가 전화 몇 번 했는 줄 알아? 전화? 시끄러워서 못 들었나 봐. 가서 말대꾸야. 야, 입술 꽉 깨물어. 겉으로 자상해 보이던 진석 씨는 신혜 씨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며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불사하는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력을 저지른 다음 날 신혜 내가 미쳤나 봐. 어제 제정신이 아니었어. 제발 여보세요.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만 만나자. 아, 신혜 제발. 너 없으면 못 살아 알잖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 좀 제발. 좀 제발. 여자친구가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자비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그 후엔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 점점 반복됐는데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상하고 친절한 남자친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약혼자 하 씨의 이중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폭력과 사죄가 반복되며 끈질기게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 그러다 1년 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오빠, 나 아기 가졌는데 7주째. 정말? 진석 씨는 신혜 씨의 예상보다 훨씬 더 기뻐했는데요. 야, 신혜 결혼하자.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게. 사랑해. 아빠가 되면 달라질 거라 기대하며 진석 씨의 청혼을 받아들인 신혜 씨. 하지만 진석 씨의 폭행은 신혜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의심과 집착은 더욱 심해졌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잦아졌는데요. 결국 진석 씨와의 이별을 결심하고 임신 석 달 만에 낙태 시술을 받게 된 신혜 씨. 하지만 막상 그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진석 씨는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해온 게 얼만데. 헤어져? 2년 넘게 너한테 투자한 데이트 비용, 시간. 그거 다 어쩔 건데? 뭐라고? 그거 다 보상해. 안 그러면 낙태한거 고발해서 확 전과자 만들어버릴 테니까. 낙태죄로 고발하겠다는 그의 협박 때문에 집안 물건을 훔치기까지 했던 신혜 씨. 그 무렵 우연히 회사 선배인 유성 씨가 그녀의 사정을 알게 됐고 신혜 씨는 예심 많은 유성 씨에게 의지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양 씨는 남자친구 하 씨가 낙태를 빌미로 협박하며 자신과의 결혼을 계속 밀어붙이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헤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결국 미친 척 연극까지 해서 하 씨와 이별하게 됐던 것입니다. 원고가 낙태를 선택한 건 피고의 지독한 폭언과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제공한 피고가 오히려 이를 이용해 원고를 협박했고 결국 원고는 새로운 인생마저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낙태를 한 건 어디까지나 원고 혼자만의 결정이었고 피고는 그 낙태에 동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파혼을 당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당한 건 접니다. 그런데 왜 정말 전과자가 돼야 하고 제 인생만 망가져야 되는 겁니까? 하 씨가 낙태를 빌미로 양 씨를 협박한 것은 낙태죄 처벌 조항이 여자인 양 씨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약혼녀 양 씨가 낙태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임신한 양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던 하 씨 역시 낙태 방조죄로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단지 낙태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태 방조죄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담 사례를 보면 낙태를 가지고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는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판결합니다. 비록 원고가 낙태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가 지난 수년간 원고에게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점,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낙태 사실을 원고의 연인 최유성에게 폭로하여 파혼에까지 이르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피고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신혜 씨가 겪어온 고통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은 순간이었는데요. 이대로 끝난 걸로 알면 노선이요. 그러시죠. 과연 그녀의 악몽은 끝날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텅 빈 수영장에 들어서는 한 여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뭘 찾기라도 하는 걸까? 그런데 그를 쫓는 알 수 없는 시선.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으니 분명한데 바로 그때 느닷없는 습격.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선 조종 비행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녀의 시선을 붙듭니다. 드론에 매달려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나타납니다. 많이 놀랐어? 뭐야? 놀랐잖아. 잠깐만. 남자의 깜짝 이벤트는 이게 끝이 아닌가 본데요. 당신하고 처음 만난 이곳에서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어. 나랑 결혼해 줄래? 첫 만남의 장소에서 미래를 약속하는 두 사람. 혹시 고마워.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그들은 한 쌍의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게 누굽니까? 수영장에 그녀가 온몸에 갈증이 돋은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왔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위중해 보이는데요.
정작 아내의 곁을 지켜야 할 남편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어디서 연락 받내고 많이 안 좋아? 어디 가셨냐니까. 어찌 남편의 태도가 석연치 않습니다. 누나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극심한 발진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아내, 그리고 아픈 아내를 보면서도 냉담한 남편. 지난 1년 사이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 1주년을 두 달 앞둔 한지영 서태훈 씨 부부. 여보. 당신 이거 마셔야지. 이것 좀 안 먹으면 안 돼? 색깔도 좀 이상하고. 아이, 같이 100살까지 살자면서 나도 마실 테니까 같이 마시자, 응? 아내를 끔찍이도 챙기는 7살 연하의 남편 태훈 씨. 아이고, 잘 마시네. 스포츠 센터를 운영 중인 아내 지영 씨. 최근 들어 사업 확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 나오게요. 잘 다녀와. 그런데 여보! 괜찮아? 이러니까 내가 마음을 못 놓지. 스포츠센터 내가 갈 테니까 집에서 쉬자, 응? 아니야. 조금 어지러운 건데 뭐. 당신은 건물 돌아봐야지. 나가자. 어쩌려고. 몸이 약한 아내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걸 빼고는 못 하나 남부러울 것 없는 태훈 씨 부부입니다. 한 달 후 여보, 어찌된 일일까 아내 지영 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야? 형님, 아니 주차장에서 무슨 사고야. 모르겠어. 시동을 걸었더니 차가 급발진을 하더라고. 가뜩이나 몸도 약한 아내가 사고까지 당하다니 태훈 씨는 어쩔 줄 모르는데요. 저기 오신다. 지영 씨의 병실에 들어선 한 여자. 저분이 나 사고 난 거 보고 신고해 주셨어. 고맙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는 분이셔? 우리 스포츠센터 회원이셔.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어쨌든 사고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어찌 좀 분위기가 묘합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영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은데요. 처음 보는 사이처럼 인사를 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미쳤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와이프 구해줬는데 무슨 말투가 그따위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안 그랬으면 이렇게라도 얼굴 보겠어? 뭐?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태훈 씨를 잊지 못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영란 씨, 우린 끝났어. 난 결혼까지 했다고. 우리가 그런 사이야? 그냥 다시 만나면 되잖아. 어? 정말 이러니까 내가 질리지. 야, 석태훈, 너 많이 컸다.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래? 그럼 잘 알겠네. 내가 어떻게 할지. 한번 해봐. 누구 얼굴에 똥칠하는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경고하는데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아내 앞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내보인 태훈 씨. 이들은 대체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몹시 기분이 좋아 보이는 지영 씨. 오늘은 바로 지영 씨와 태훈 씨 부부의 결혼 1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늦는 것 같은데요.
누구지? 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네. 정말 미안한데 지금 바로 내려가 봐야겠어.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잊을 리가 있나. 근데 진짜 꼭 가봐야 되는 친구라서 일단 갔다 와서 얘기하자. 응? 미안. 여보! 다짜고짜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 지영 씨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 한창 도로를 달리고 있는 태훈 씨. 평소에 그답지 않은 행동인데요. 어느덧 밤 11시를 넘긴 시각. 태훈 씨는 초조한 얼굴로 속도를 높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거 왜 이래? 달리던 차가 마구 비틀대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이래? 속도를 늦출 수가 없는 상황. 사이드 브레이커 간신히 차를 세우긴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먹어. 이게 뭐야 이게? 아저씨! 이게 지금 뭐야? 아저씨! 잘못했으면 어떡합니까? 엎친 데에 덮친 격. 바꾸고 그래야지. 뒤에 오던 트럭과 추돌 사고까지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히로 크게 다치지는 않은 듯합니다. 한편 새벽 3시를 훌쩍 넘긴 시각. 남편도 없이 홀로 집을 지켜야 했던 지영씨. 지영씨 상태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온 얼굴이 발진으로 뒤덮인 지영씨. 온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정신까지 잃고 만 지영씨. 몇 시간 후 다행히 신우이가 쓰러진 지영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올 수 있었는데요. 아내의 용태가 이토록 위독한데 남편 태훈 씨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 있었어? 연락도 안 되고.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마음이 안 좋아? 내가 집에 가봤으니까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어디 갔었냐니까. 설마 너 또? 누나 신경 쓸 거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신우이는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데요. 남편 태훈 씨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요? 그로부터 열흘이 흘렀습니다.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지영 씨. 상태는 많이 호전됐지만 병원에서도 발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너무 많이 산 건 아닐까요? 이게 뭐가 많어. 이렇게 자꾸 골골거리는데 체질 개선 좀 해야지. 이거 푹 구워 먹자. 그래. 누나가 해준다는데 한번 먹어봐. 너무 신경 쓰시니까 죄송해서 그러지. 아이고, 결성할 것도 셌다. 얼른 들어가자. 그런데 누군가 지영 씨 부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난 알아볼게. 수고해. 몸조리 잘하고. 아픈 아내를 대신해 스포츠 센터로 나가는 태훈 씨. 바로 그때 아이씨, 뭐야? 태훈 씨의 차를 막아선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아저씨! 열흘 전 결혼 기념일 뭐야? 태훈 씨의 수용차와 추돌했던 트럭 운전자가 또 한 번 남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얘기 다 끝난 거잖아요. 트럭 운전자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 태훈 씨. 대체 태훈 씨는 왜 이토록 경악하는 걸까요? 몇 개월 후 형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서게 된 사람은 놀랍게도 한지영 씨. 남편 역시 방청석에 자리했습니다. 누구보다 애틋했던 부부. 하지만 이제 남편의 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대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피고인, 남편 석태훈 씨 살인을 교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남편을... 남편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된 아내. 당신 말해봐.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피고인, 잘 좀 하세요. 지영 씨는 혐의를 부정하며 눈물을 터뜨리는데 남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석태훈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남편 태훈 씨. 증인,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죠?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는 얼굴이었어요. 도대체 태훈 씨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었을까? 태훈 씨를 찾아왔던 트럭 운전자. 그런데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뭐라는 거야? 보험 처리하고 다 끝난 거잖아요. 그때 그 사고 내가 일부러 본 겁니다. 내가 차를 일부러 박았다고? 왜요? 내 차를 왜? 당신 부인이 당신 죽여달라고. 뭐요? 이 양반이 지금 미쳤나?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브레이크 엉망이었죠. 그걸 다 제가 그런 거예요. 차의 고장도 추돌 사고도 일부러 한 것이라니 대체 무슨 말일까? 무섭기 때문에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신세였는데 예전에 노름판에서 알던 놈이 좋은 꼴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신 부인을 만났습니다. 네. 자동차 사고로 보이셔야 돼요. 근데 그 교통사고로 죽으면 바로 구속이라던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래 아닌가요? 착수금 있어야 준비를 하죠. 트럭 운전자 박재호 씨가 착수금조로 건네받은 금액만 무려 5천만 원이었다고 하는데 성공하면 나머지는 바로 드릴게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지영 씨에게 전달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남자는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계획은 바로 사고 유발. 브레이크 밸브를 건드려 고장이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장난 채 도로를 달린 태훈 씨의 차,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달린 남자의 트럭. 이거 이래. 위험천만한 폭주 끝에 태훈 씨는 가까스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기술 사고를 작정하고 속도를 높이는 트럭. 그러나 뭐야?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태훈
태훈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다음 자수까지 하게 된 트럭 운전자 박재호 씨. 그래놓고 자수는 왜 한 겁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은 여자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잔금을 못 준다고. 못 죽이면은 착수금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죽이라고. 무시무시한 아내의 계획을 알게 된 태훈 씨. 충격과 배신감에 고소까지 하게 됐던 것입니다. 태훈 씨의 증언으로 살인을 교사했다는 지영 씨의 혐의는 더욱 짙어진 상황인데 지금 그 박재호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아내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피고인이 박재호를 만났다는 증거, 증인에 대한 살인을 교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아니에요, 변호사님. 죽이고 싶었던 건 사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혐의를 부정하던 지영 씨의 느닷없는 고백. 대체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피고인, 지금 살인 교사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인정할게요. 하지만 남편도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건 아세요? 남편 역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아내의 주장. 맞잖아. 당신 나 죽이고 싶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있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본 사건과 무관한 사실무근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진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진술 계속하세요. 저는 저 사람하고 결혼한 뒤로 계속 몸이 아팠어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만 있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이 자꾸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혈압도 낮고 발진도 심해서 정밀 검사를 말씀을 드린 건데 아무래도 아닐린 중독 같습니다. 아닐린이요? 네, 아닐린은 잉크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인데 그것 때문에 쇼크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편이 아침마다 챙겨주던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먹은 뒤부터 토하고 어지럽고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쓰러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해서 보낸 건데. 올케, 그거 이상한 약 아니야. 아니 우리 태훈이가 올케를 해칠 이유가 어딨어? 왜 없어요? 형님 왜 모른 척하세요? 형님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올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저 여자가 절 속였잖아요. 내가 뭘 속였다 그래? 속인 거 맞잖아. 광정석에 나타난 뜻밖의 인물은 바로 이영란이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했지. 한때 연인이었던 여자의 등장에 당황한 듯 보이는 태훈 씨. 대체 이영란이 알고 있는 남편의 비밀은 어떤 것일까요? 지영 씨가 태어난 다음 날의 일이었습니다. 한 사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지 집 앞까지 지영 씨를 찾아온 이영란. 여긴 어쩐 일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안 되시면 후회하실걸요? 네?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영란의 협박. 이영란은 지영 씨를 태우고 어느 지방 도시로 향했습니다. 지금 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다 왔어요. 한갓집 국도변에 차를 세운 이영란.
지영 씨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서울에 있어야 할 남편이 차로 3시간 거리의 도시에서 낯선 여자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눈앞에서 자신의 전화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만 지영씨. 태훈씨가 저토록 다정하게 보듬어안는 여자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 한지영 씨는 한때 남편의 애인이었던 이영란 씨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남편 석태훈 씨는 한 씨와의 결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밀어주던 휠체어에 타고 있던 여성이 바로 남편의 전처였는데요. 한 씨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남편이 6년 전에 첫 결혼을 하고 자신과 결혼하기 불과 넉 달 전에야 이혼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증인은 이혼 전력을 숨기고 피고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결혼 후에도 전처를 계속 만나고 있었죠. 예, 있습니다. 변호인은 지금 사건과 무관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답변하세요. 아닙니다. 전처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몇 번 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건 뭡니까? 변호인이 내는 것은 바로 전처의 입원 및 치료비 지불내역. 태훈 씨는 지영 씨와의 결혼 후에도 매달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지불해왔던 것입니다. 석태훈 씨, 전처와 위장 이혼했던 거죠? 한지영 씨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거 맞잖아요. 전처가 희귀병에 걸려서 그 사람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라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전처를 살리기 위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것인데 그럼 그 여자 병원비 돌려고 나를 결혼한 거? 어떡해. 어떻게 나를 살리는 수가 있어? 나만 나 속였냐? 너도 나 속였잖아. 한지영, 요즘 좀 착착 떨어. 너도 내가 첫 남편이 아니잖아. 아내 역시 조언이 아니었다는 태훈 씨의 주장. 지영 씨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결혼 전력을 숨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된 일일까? 검찰은 아내 지영 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인 한지영은 증인 석태훈 씨와의 결혼이 세 번째 결혼이었습니다. 증인,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죠? 저 사람을 살인 교사죄로 고소하고는 며칠 뒤였습니다. 경찰서에서 급히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오셨어요? 이분이 석태훈 씨.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아닙니다. 보험 사기 조사관? 부인 되시는 한지영 씨 말입니다. 저희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네? 한지영 씨 전 남편들이 모두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전 남편들이요? 석태훈 씨도 얼마 전에 사고 있으셨죠? 보험사기 조사관이 알려준 사실은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 두 번째 남편은 화재로 사망. 전 남편들의 사망으로 물려받은 유산은 말할 것도 없고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19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석태훈 씨 앞으로 가입한 사망보험금은 8억 원입니다. 8억 원. 이거 세 번째 남편도 죽이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생각이었어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 돈 뜨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가려 한 것이 돈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지영이 이토록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어떤 까닭이 있었던 것일까? 한지영은 엄마 아빠의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고아였습니다. 갓난아기 때 버려진 후 보육시설을 전전하며 쓸쓸히 자라왔는데요. 성인이 된 후에는 빼어난 미모 덕분에 늘 많은 남성의 구애를 받으며 외로움을 달랬던 그녀. 남자들의 관심과 애정은 허전했던 마음 한구석을 채워주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된 한지영. 결혼 생활에 따뜻한 만족감에 휩싸여 있던 그녀의 단꿈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쁜 남편은 늘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었고 외로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외로움은 그녀를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교통사고를 위장해 첫 남편을 살해하고만 한지영. 이 과정에서 그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남편이 사망한 다음 젊고 아름다운 한지영 씨를 향한 위로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장례식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신경을 써주자 한 씨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 한 씨는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두 번째 남편과 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또다시 남편을 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남편을 화재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다음 장례식을 치르고 위로를 받으면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씨는 타인의 관심을 받고 위로를 받는 것 자체에 중독돼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 태훈 씨가 잉크를 먹여 자신을 아프게 했다고 주장한 한지영.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변의 관심을 받기 위해 자신 스스로 잉크를 마셔 중독 증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타인의 관심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자해까지 서슴지 않는 것은 뇌나우젠 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의 증상. 한지영은 바로 뇌나우젠 증후군 환자였던 것입니다. 너게 왜 날 외롭게 했어? 왜 날 외롭게 했냐고! 남편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한지영에게 법은 어떤 심판을 내리게 될까요? 판결합니다. 피고인이 민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음으로 인하여 석태원에 대한 살인까지 교사한 것은 피고인이 민하우젠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한지영은 박현철과 최민규의 사망을 사고로 위장하여 거액의 이득까지 취하고도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아니하며 석태원에 대한 살인까지 교사하여 추가적인 범죄 발생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는 마땅하다고 보여진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관심을 받고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몇 번이고 살인을 저질렀던 한 여자. 그녀는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로 철저한 외로움 속에 경이되는 형벌을 받고 말았습니다.